오늘 해볼 이야기는 신노아 작가님의 무한회기자인데 썰 푼다 라는 소설을 뜯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 페이지에 런칭했던 작품이었죠. 저는 일단은 초반 부분만 읽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읽으려고 이제 킵해두고 있는데, 일단은 작품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읽었고 할 얘기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자, 신노아 작가님이면은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이제 SSS급 그 죽사헌, 죽어야 사는 헌터. 이제 구 제목은 이제 자살 헌터. 요거를 연재하신 작가님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저는 이 신노아 작가님 거를 보면 항상 이 작품, 이 신노아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참 다 좋은데 정말 잘 쓰시거든요. 정말 그걸 잘 쓰시는데 그 제목 좀 나 이게 좀 물론 제가 제목을 잘 짓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작품에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제목이 좀 그래요. 사실 근데 되게 정직한 제목입니다. 정직한 제목이에요. 굉장히 정직한 제목이고,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안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작품 설명, 스토리 설명을 간단하게 들리면, 주인공은 무한의 기자입니다. 주인공은 여기 무한의 기자죠. 무한의 기자고 회기 1118, 그러니까 1183. 주인공은 무한의 기자. 그 다음에 이제 회기를 1183번. 자, 그리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1184번째 회기에서 성공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분은 이 작품을 굉장히 좀 꽈습니다. 어떻게 꽈냐? 자, 보이죠? 이건 안 되겠는데. 자, 이거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닌 실패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1183번의 실패를 과거 회상을 하면서 썰을 풀듯이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나는 이 구조가 일단 되게 놀랐습니다. 굉장히 이거가 치밀하게 짜여져야 되는 내용인데 되게 이런 시도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랍고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독특하신 전략, 그리고 독특하신 초반 스타일을 가지고 가셨어요. 이게 뭐냐면 엄청 독특한 스타일이거든요. 뭐냐면 일반적인 소설은 주인공 위주에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주인공이 서사를 이끌어 나가면서 이제 주변 인물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특히 한국 웹소설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기가 좀 강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흔히 말하는 먼치킨물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먼치킨물에 어느 정도 깊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되게 중요한 요소가 주인공이 이 서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인공이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당위성과 이 폭발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먼치킨을 많이 채택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장도 하지만 주인공이 어떤 회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전 같은 게 있어서 어떤 사건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걸 중심으로 인물 관계가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은 이 무한썰 소설은 주인공을 일단 뒤에 배치해요. 그러니까 배경처럼 놓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이걸 주인공을 뒤에 배치하고 각 에피소드마다
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인물을 하나 이제 정해서 그 인물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이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일반적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길을 걷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쪽에서 이렇게 주인공에게 이렇게 막 와요. 뭐가 이렇게 주인공의 길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끼어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주인공은 여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이 외부 사람들 있죠, 이 조연들, 이 조연들의 이야기를 주인공 시점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바라봐요.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줘요. 우리 독자들한테 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근데 이런 스타일의 작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처음은 아닙니다. 비슷한 스타일의 작품이 하나 있었죠. 유명한 작품이 있었죠. 바로 아포칼립스의 집을 숨김이라는 로드 워리어 작가님의 이 작품이 사실 좀 더 여기에서는 좀 원조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거를 좀 자기만의 스타일로 풀어 쓰신 게 바로 이 작품, 무한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인공을 안 드러나게 만드는 장치 같은 게 있어요. 이건 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주인공을 밖으로 안 드러나게 만드는 장치 같은 게 있어요. 일단 1인칭입니다. 일단 1인칭이에요. 이게 좀 중요한데, 이거 1인칭에다가 더 큰 게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주인공 이름이 없어요. 주인공의 이름은 그러니까 별명으로 불려요. 장의사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게 왜 장의사라는 별명이 붙여졌는지에 대해서 주인공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입에서 지금 초반에선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들어가지만 초반에는 주인공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같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거가 바로 쇼노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이 사실 저는 이 초반을 확 끌어당긴 엄청난 장치였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쇼펜하우어 할아버지, 즉 쇼노인이라는 인물은 바로 주인공과 같은 무한회귀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 쇼노인도 영원히 반복되는, 그러니까 죽어도 특정 시점에 다시 되살아납니다. 주인공과 같이. 그러면 여기서 사실 원래 이것부터가 일단은 주인공을 가리는 일종의 장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회기물, 비기물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뭐다? 나만 회기했잖아. 나만 빙의했잖아. 빙의자가 또 있거나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잖아. 그런데 이거는 무한 회기자가 또 있어요. 그러면 주인공 투톱 주인공이 됐나?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되게 진짜 치밀하고도 엄청난 이 작가님의 기량을 느낄 수 있었던 점이, 여기서 이 쇼노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1화는 사실상 주인공이 아닌 쇼노인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쇼노인에 대한 이야기야. 주인공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우리가 회귀하면은 6월 17일에 눈을 떠. 근데 회귀하자마자 1분이 지나면 아내가 죽습니다. 1분이 지나면 아내가 죽는데 1분이 지나면 아내가 죽어. 회귀하자마자. 그런데 이 1분, 이 쇼노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당시에 쇼노인은 부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서울에 있는데 1분 후에 서울 남부 쪽이
초토화돼요. 그러니까 회귀를 아무리 해도 1분 안에 아내를 구할 방법은 없어요. 이 쇼노이 예를 들어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1분 고작 1분이다. 그러면 게이트가 열린다고 경고를 해도 이제 서울 남부 전체가 초토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올 수가 없죠. 그 사이에 이제 방법이 없어요. 대피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텔레포트 능력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1분 만에 텔레포트 능력자를 구해서 회귀하자마자 1분 만에 텔레포트 능력자를 구해서 아내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1분 안에 모여요? 당장 영감님이랑 저도 회귀하고 30분은 지나야 집합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부활 마법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합니다. 텔레포트,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고민을 해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면 이 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쇼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있는 거라고는 회귀에서 1분 동안, 그 1분, 그 중에서도 10여 초 정도 짧은 시간 아내와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그 10초 정도의 통화를 하고 아내는 죽어요. 자기는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홀로 남은 자신은 아내가 없는 세계에서 세계를 구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얼마 동안? 무한히. 계속 120년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120년 동안 계속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망가져요. 그러니까 망가집니다. 어떻게 망가지냐면 이 10초의 통화를 마치고 마지막에 보면 쇼노인의 타살이 아니었다. 애초에 스타팅 시점에서 쇼노인을 죽일 수 있는 위험군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를 죽일 수 있는 자는 그뿐이었다. 그러니까 아내와 통화를 마치고 자살합니다. 이게 이 소설의 시작이거든요. 정말 저는 엄청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제가 강조했던 이야기들 뭐냐면 1화에 주인공을 보여줘라. 주인공의 목적성과 주인공에게 공감을 가게 만들어라. 그런데 여기서는 주인공을 안 보여줘요.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 말고 전혀 다른 제2의 인물을 소개해주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무한회귀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 한화만으로 보여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이 웹소설에서 흔히 말하는 기대감 형성이 아닙니다. 형성으로 독자를 끌어가는 게 아닌 되게 감성적인 영역을 건드리면서 공감으로 이 작품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 이유에 대해서 쇼노인에 대한 얘기가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나오면서 좀 더 이 노인의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직접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에요. 이게 작품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나 말고 나라는 주인공을 타인이 끌고 가줘야 돼요. 이거는 사실 서사를 짤 때 엄청 어렵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면서 길을 만드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은 그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컨트롤해서 날 쪽으로 오게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당연히 내가 가는 게 쉬워요. 그런데 이 작품은 다른 방식을 선택을 했고 이 점에 대해서 되게 의미가 깊고 엄청나게 흥미롭고 잘 읽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충분히 분석해보고 공감해보고 재미를 느껴볼 만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오늘 신노아 작가님의 무한회기자인데 썰 푼다 라는 거를 뜯어봤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